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울진 산불 그렇게 대형화됐다면은 128회 이제 산림 기술사 시험은 1년에 2번 있잖아요. 다른 많은 데는 많은 종목은 이제 3번 1년에 있는데 산림 기술사는 응시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올해 2022년 1월 29일 날에 126회 봤으니까 4월 달에 있는 127회는 산림기술사가 없고 7월 말에 있는 128회가 이제 산림기술사가 올해 2번째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8회 산림기술사가 7월 말 또는 8월 아주 초에 있겠죠. 3, 4, 5, 6, 7, 한 5개월, 4개월 좀 넘게 5개월 좀 시간이 있습니다. 공부들 하십시오. 보십시오. 무조건. 이 시점이 나오든 10점이 나오든 보세요.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시작을.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다 됩니다. 자, 그럼 128회 올해 여름에 있을 산림기술사 필기시험에서 산불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출제를 하는 교수님과 기술사들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이자 이슈라는 문제를 좀 나올 확률이 있겠죠. 아무래도 산림기술사 시험인데 올해 3월달에 이렇게 불이 난리가 났는데 시험이 안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트렌드 좀 나야지. 나오든 안 나오든 산림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죠. 산불 문제를 안 하고 어떻게 시험장에 갑니까? 자, 그럼 산불 문제가 산림기술사에서 산불 문제가 출제 유형은 그동안에 어떤 기출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은가를 한번 출제 유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분석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한번 하십시오. 서로 마음속의 공감도 공감입니다.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떠드는 내용이 맞는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고 가로젓고 얘기하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뭐합니까? 긴긴 밤에 공부를 하지. 자, 128회 필기에서 산불 문제가 출제 유형이 어떤 게 나올까요? 가장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 산불 문제가 복구대책입니다. 복구대책. 첫 번째, 논술에서 나온 것들은 논술 2장 반 3장 써야 되는 것들은 보통 산불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은 동해안 산불이 대형화되었다. 대형화된 원인과 복구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런 문제. 또 아주 90몇 회 때 아주 오래된 것들 산불에 대해서 산불 발생지에 대한 응급복구와 항급복구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어떤 게 있냐면 산불 피해지에 대한 자연 복구와 인위적인 복구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또 근래에 나온 것 중에서 산불 감식 지표 용어지 한 장짜리, 산불 발생 경보, 주의 경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산불 피해지의 토양의 성격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128회 산불 문제가 출제 유형은 대충 그런 대여섯 가지를 우선 공부를 다 해야 되고요. 특별하게 128회에서 나올 것 같은 것은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2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불 대응에 대한 응급복구, 항급복구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2번째는 뭐가 나올 것 같은가 하면 지금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다고 전 난리 아닙니까? 그리고 산불의 발생,
산불 발화에 대한 패턴이 바뀌었어요. 패턴, 양식이. 무슨 얘기냐면요. 산불이 옛날엔 등산객 실화가 많았습니다. 등산객 실화. 등산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낙엽에 깔고 앉았다가 담배 한 대 딱 물고 탁 땅속에 산속에서 버리고 발로 쓱쓱 문지기고 완전 발화가 됐는지, 완전 진화가 됐는지, 꺼졌는지, 침을 뱉는지, 발로 등산하러 문지겨서 흙을 확 덮고 뒤꿈치 쥐져밟는지, 이렇게 도 안 되는 거지만 그냥 담배 피고 휙 집어던지고 그냥 뒤꿈치를 한번 쓱 문지르고 꺼진지 안 꺼진지 바람 팍팍 불고 낙엽 바짝 마른데 그냥 걸어갑니다. 그럼 그 등산객이 한 뭐 5km, 6km 간 다음에 산불이 슬슬 담뱃불에서 나가지고 불타는 거예요. 보면 못 잡습니다. 보면 못 잡아요. 산불 났고 막 헬기 뜰 때는 그 사람은 벌써 하산해서 차 타고 집으로 가버렸는데. 그리고 논밭두렁 소각이고 쓰레기 소각이에요. 노인네들 허리 구부러진 분들이 산속에서 이렇게 논밭 태우는 거예요. 병에 충치않는답시고. 아니면 집 뒤에 있는 이렇게 깡통, 뭐 휴지 이런 것을 그 태우다가 불씩 부르면 그냥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차 타고 씩 가다가 물이 유창문에 썩 문 열고서 담배꽁초 씩 집어던져서 농수로 해갖고 농수에 낙엽에 붙어갖고 산에 올라붙은 거 아닙니까? 울진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감 잡히나요? 산불 감시 지표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산불 감시 지표에 대한 문제가. 그리고 산불 취약 지구도, 산불 취약 지도, 산불 취약 지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든 거 있어요. 연구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우리 학교 선배님인데 그분들이 산불의 아주 권위자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고 지금 몇몇이 과거에서 이어져서 지금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이병두 박사님 막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얘기 좀 하지만 과학원에서 만든 산불 취약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산불 범인을 지금 못 잡아서 난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산불과 토양과의 관계. 산불이 발생했는데 토양이 어떻게 부식되며 미생물이 다 죽고 나면 어떠며 토양 접착력이 어떠며 그거로 인한 수해 피해 양식은 어떤가, 이런 수해 복구 방법은 어떤 것인가, 산지 살면 침식 방지 사업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산불 문제가 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용어에서 한 문제, 논술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해 피해가 많이 나올 때는 또 수해에 대한 사방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트렌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해에 어떤 것이 트렌드고 대중화되고 정책화된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이렇게 난리쳤으니까 128회는 산불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내마다 나오는 거, 이런 거, 산림자원 및 관리 조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산지관리법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겠지만은 요번에 128회에서는 산불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유형에다가 올해 전망한 거 한두 문제, 산지사방사업 같은 거, 산불 발생지에 대한 사방사업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여러 가지 자료 보고 책도 보고 제가 편찬한 책에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사보시고. 128회에서는 산불과 산지 침식에 관한 거, 산불 취약 지도에 관한 것들, 이런 것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산불이 발생했다, 범인은 어떻게 잡나, 이렇게는 안 나오죠. 문제가. 산불에 대해 이제 우리가 재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19일부터인가 1월 17일부터인가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산불도 재해입니다. 재해. 산불도 재해입니다. 그 산정 같은 데서 철탑이라든가 아니면 전선주에서 뭐 불이 붙었고 산으로 갔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릴까봐 한전사정도 나와서 막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산불도 재해니까 시험에 출제될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각종 네이버 같은 데에서 산불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시고
자기만의 서브노트 만들고 제가 편찬한 책에서 산불 분야 있으면 더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고, 제가 올린 것 중에서 논술 25점 만점에 23점 맞은 그 산불 문제 답안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익 있게 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오늘 밤이 좀 선거 전날 좀 늦었지만요. 128의 산불 문제 출제 유형은 그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